안녕하세요. 토의 김영규 박사입니다. 어떤 분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행사 진행표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거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4 용지 사이즈고요. 왼쪽에 진행표가 있고 또 오른쪽에 진행표가 있죠. 그러면서 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인쇄를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A4 용지에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쪽 부분에 약간의 여백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백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 텐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바로 표입니다. 이제 표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어떤 진행표가 들어가는 부분, 두 부분이 있죠. 자, 이게 각각 두 개의 표로 만든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화면의 크기를 인쇄가 가능하도록 A4 용지 사이즈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슬라이드 크기에서 이것을 A4 용지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맞춤은 최대화 맞춤 확인, 여기 이것은 이 이미지를 최대화할 것인지 맞춤 확인을 통해서 조절을 할 것인지인데, 굳이 여기서는 이걸 조절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화를 그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기가 바로 A4 용지의 형태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홈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 슬라이드 부분에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또는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곳에다가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가운데 부분을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안내선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단에 보기 메뉴가 있고요. 표시 그룹에서 안내선을 체크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십자 형태가 되면서 정가운데에 안내선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표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클릭하고 표 그룹에서 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표 삽입을 그대로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표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열 개수와 행 개수 부분인데요. 열은 이 세로의 데이터가 몇 개인지가 바로 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하고 곡명 그리고 작곡자 이렇게 세 부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열은 3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행 개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행 개수는 항목의 개수입니다. 제목을 포함해서 22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표를 가지고 꾸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이블을 선택하면 이 테이블 디자인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이 표 스타일 옵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끄랭이랑 줄, 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모두 체크 해제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구분이 안 된 상태의 이런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지금 음영이 되어 있는데 음영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탭에 있는 이 표 스타일 그룹에서 음영을 선택해주고 채우기 없음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번엔 테두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디자인 탭에 있는 테두리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테두리가 나타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표의 크기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표의 크기를 조정하기 전에 글자 크기를 먼저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홈 탭을 클릭하고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가 지금 18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용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8포인트는 꽤 크죠. 그래서 이거를 10포인트로 작은 글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의 크기가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글자가 바뀌었으면 표의 크기를 적정하게 이와 같이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작성하고 싶은 위치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도 위아래 부분 조절하셔갖고 이렇게 정 가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 중앙에 있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 표를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름이 들어갈 부분과 그리고 프로그램명,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작곡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표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 기준으로 오른쪽에도 적당하게 가운데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먼저 이 상단에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표와 관련된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셀 병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테이지 1 피아노 연주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각각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제목이 입력이 되었으면 하단 표에다가 각각 이름하고 연주곡 그리고 이 프로그램 쪽에는 작곡자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다 입력이 되었으면 두 번째 스테이지 2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윗부분에 한 칸 여유를 두시고 스테이지 2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다 범위로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팝업 메뉴에서 셀 병합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병합이 되고 여기에다가 스테이지 2에 대한 내용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와 같이 타이틀이 입력이 되었으면 각각의 내용들도 넣어줍니다. 자, 이제 왼쪽에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표를 꾸며 봐야 되겠죠. 자, 상단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로 두 개를 범위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셀 병합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는 스테이지 2에 대한 것들을 계속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도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부분이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열 너비를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 너비를 조정할 때는 요 열 너비를 조정할 셀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클릭 앤 드래그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열 너비가 조정이 되었고요. 이거를 적정한 너비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주시면은 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3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한 칸 띄우고 이 스테이지 3 부분을 이와 같이 범위로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셀 병합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스테이지 3의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이름이 들어갔으면 각각의 항목의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단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여기 우쿨렐레 같은 경우 두 줄로 되었죠. 그래서 요 셀만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해당 셀들만 선택해서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시면 해당 셀의 너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시면은 이게 위에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셀 분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로 방향에 하나의 셀을 더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열 개수를 2개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셀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셀들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셀 병합,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셀 병합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해당 셀들만 움직이지만 만약에 연결이 되었으면 이렇게 셀을 나누고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이제 이 열의 너비를 텍스트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절을 해주시면 항목이 되었고 나머지 내용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여기에 있는 표의 테두리를 없애줘야 됩니다. 우선 표의 테두리를 없애기 전에 이 제목 부분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의 부분을 마우스로 범위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있는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이 표 스타일 그룹에서 음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음영을 검은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홈 탭에 들어가셔서 글자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내용들도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음영 부분을 검은색으로 선택합니다.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해당 표를 범위로 지정하고 음영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이 표를 범위로 설정을 이와 같이 해주시고요.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음영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이와 같이 상단의 제목 부분만 음영으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표를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 보시면은 표 스타일 항목에 테두리 항목이 있습니다. 테두리를 선택해주고 테두리 없음을 적용합니다. 자, 오른쪽 표도 마찬가지죠. 표를 이와 같이 바깥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테두리를 테두리 없음으로 해주시면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이 테두리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상단에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다가 제10주년 음악 축제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요거를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를 조정해 주셔갖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제목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새로 추가해도 되는데 요거를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제된 텍스트를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하시는 게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한여름밤의 낭만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다가 배치하고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입력합니다. 다 입력이 되었으면 진하게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요 한여름밤의 낭만하고 잘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단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도형 채우기 색상을 검은색으로 이와 같이 각각 해주시면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요 텍스트도 위치를 잘 조정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요 두 개 있는 텍스트를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가운데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 상단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받으실 때 이 프리픽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료 이미지와 무료 이미지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에다가 웨이브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웨이브와 관련된 이런 이미지들이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넣을 이미지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적당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이 해당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 프리 다운로드로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웨이브죠. 그래서 이 검색에다가 사운드 웨이브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적당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중에 보시면 오디오라고 하는 요 이미지가 있죠. 자, 요거를 선택해주고 이것도 다운로드를 선택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이미지와 아래에 사용될 이미지를 모두 선택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클립아트를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왕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 모양 같은 경우는 유료로다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왕관이 없는 거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시면 유료로 다 하셔도 여기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형태의 이 클립아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리픽하고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플랫 아이콘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피아노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피아노를 클릭하고 이 다운로드 옵션으로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프리 다운로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올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을 검색하고 이와 같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여러가지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해서 PNG 파일로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 한 달에 7.5 유로를 내야 되는 거고, 이 프리 다운로드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들을 모두 받았죠. 자, 먼저 클립아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삽입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클립아트 같은 경우는 비율을 생각하셔갖고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는 바이올린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바이올린을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삽입이 되었으면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 조정해서 이 오른쪽 부분에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왼쪽에는 피아노, 오른쪽에는 바이올린의 클립 아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왼쪽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선택해서 이동하셔갖고 적당한 위치로 오른쪽과 같은 위치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삽입 탭에 있는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폴더로 되어 있는 부분에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란색 웨이브를 선택해서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웨이브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상단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서식 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회전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상하 대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위아래로 바뀐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 앤 드래그로 위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런 끊긴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바깥쪽에 불필요한 부분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이제 이 크기를 조정해 주셔갖고 상단에 이와 같이 배치가 되도록 높이를 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이 텍스트 뒤쪽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어떤 조정해 주시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하단에도 이미지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해서 3D 오디오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이미지가 있고 삽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글씨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 서식 메뉴에서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고 불필요한 영역은 이와 같이 잘라 주도록 합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 요거를 하단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높이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 주시면 이와 같이 뒤에 웨이브가 들어간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이와 같이 적정히 조정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발표물 또는 인쇄물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 된 부분에서 요 한여름밤의 낭만이라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와 같이 쉬프트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글자 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런 유인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은 요거를 프린터로 인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의 표를 이용해서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한번 연습을 많이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